그래서 이제 입시를 계속 하다 보면은 항상 직면하는 게 그 고도의 스트레스를 동반하는 과정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그 스트레스는 실제로 그 코르티솔 수치를 증가시키거든요. 그래서 아미그달라의 어떠한 과활성화가 유발을 해서 결정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저하시킨다라고 하는데, 그 스트레스 반응, 그 스트레스 리스폰스는 실제 초기에는 성과를 높이는 긍정적인 스트레스라고 해서 유스트레스라는 거를 작용을 할 수는 있지만, 이게 근데 계속 지속이 되면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그런 만성적 스트레스, 크로닉 스트레스로 변질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텀과 프로젝트를 좀 짧게 놓는 이유도 그런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명문대 입시를 꿈꾸는 많은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성향이 그 perfectionism의 성향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그 prefrontal cortex에 지속적인 부담을 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창의적 사고와 논리적 의사 결정에 방해가 된다라는 건데, 이 prefrontal cortex는 이마 그 바로 뒤에 위치한 그 뇌의 영역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 계획, 판단, 문제 해결 등 이런 것들을 담당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고도한 스트레스가 계속 유지되는 건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교육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 없잖아요. 그럼 이제 이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가 돼요. 그 코르티솔은 원래 신체가 스트레스를 대처하도록 돕지만 과도하게 분비가 되면 또 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코르티솔의 과도한 분비는요, 그 해마라고 해서 하이포캠퍼스의 기억 형성을 방해하고요, 실제 학습 효율성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이건 되게 논문에 많이 나와 있고요. 또한 이제 아미그달라와 프리프론탈 코텍스의 그 상호작용이 악화되면서 스트레스를 적절히 조절하지 못해서 시험 불안과 이런 여러 가지 부정적인 감정이 더욱 취약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간혹 가다가 우리가 완벽주의 성향인데 GPA도 높은데 SAT 성적이 낮네라고 하는 게 이런 경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관리하기 위해서 방법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게 이제 명상과 인지행동 치료라고 해서 Cognitive Behavior Therapy, CBT가 있는데, 이게 고차원적 자기 대화라고 하거든요. 그 High Order Self-Talk. 이걸 통해서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감정을 좀 긍정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부정적인 생각의 패턴을 스스로가 인식을 해서 그걸 이제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하는 자기 효능감을 높이는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된다고도 해요. 얼마 전에 저랑 우성쌤이랑 그 영상 하나 리뷰를 했는데, 그때 김용 총장님도 나와가지고 자기가 만약에 무조건 학생한테 이 매직 원드를 갖고 무조건 이건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메디테이션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명상에 그래서 뭐가 좋냐? 명상은 실제로 그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아미그달라의 과활성화를 억제하거든요. 그래서 프리프론탈 코텍스 제어 능력을 향상시키는 걸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명상을 통해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집중력을 높일 수 있다고도 많이 합니다. 저도 그래서 가끔 명상을 하는데, 저는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았긴 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거는 보상 시스템이라고 해서 리워드 시스템인데, 이걸 활용하는 것도 좀 많은 사람들이 또 강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작은 성취라도 스스로한테 보상을 주는 것을 말을 하는 건데, 이게 실제 동기부여와 스트레스 관리에 도움이 된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가끔 뭐 일을 하고 나면 이렇게 아이스 바닐라 라떼 같은 거를 한 잔 시켜가지고 오는 그런 소소한 보상 심리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걸 저희 학생한테도 그냥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보상 심리, 작은 소소한 보상을 하라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제 명상이 확실히 좋고요. 아까 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에드윈 러크의 골 세팅을 되게 좋아해서 이걸 조금만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요, 명확하고 도전적인 목표를 세울 때 개인의 성과가 극대화된다라는 말인데, 특히 입시에서 우리 학생들이 성공하려면 목표 설정이 단순히 추상적이거나 아니면 모호한 형태로 남아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그러니까 specific goal이랑 그리고 측정 가능한 성과라고 해서 metric based outcomes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제가 이번 설명회 때도 말씀드렸는데, 설명회 한번 영상을 보시면 그 SMART라고 해서 Specific, Measurable, Achievable, Relevant, Time Bound의 기준에 맞춰서 골 세팅이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론적으로 입시와 같은 장기 프로젝트에서는 실제 단기적인 프로젝트와 장기적인 목표가 같이 균형을 가져야지만이 궁극적으로 이 친구가 되게 멋져 보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스트레스도 적게 받고요. 그쵸? 또 제가 되게 좋아하는 이론이 Future Self가 하나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학생들이 자신의 장기적인 목표와 미래의 자아를 상상을 해서 그에 맞는 어떤 행동을 취할 때 더 일관성 있는 결정을 내리고 자기 주도적인 학습을 이어나갈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목표를 단기적인 과제로 연결을 해서 그 과제가 자신에게 어떠한 미래를 열어줄지 상상함으로써 동기를 유지할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하고요. 브라운 대학을 간 저희 학생이 내가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4년의 대학이 자신의 40년을 더 좋게 바꿔줄 수 있는데 어떻게 열심히 일하지 않겠냐라는 그런 진심으로 제 학생의 질문을 대답을 한 적이 있는데 굉장히 멋진 사상을 가진 학생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다면 단기적인 목표들을 얼른 많이 설정을 해서 내가 목표를 달성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목표를 달성할 때마다 reward circuitry라고 해서 뇌의 그 보상 회로가 활성화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도파민은 우리가 목표하는 걸 달성할 때마다 그걸 통해 이제 분비가 되거든요. 그래서 성취감을 느끼고 더 큰 동기부여를 제공하는 되게 중요한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는 이제 목표의 구체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면서 이를 달성할 때가 뇌가 보상 신호를 더욱더 강하게 경험을 하기 때문입니다. 목표가 명확할수록 도파민 분비가 활성이 돼서 긍정적인 피드백 루프를 형성시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장기적인 목표 달성으로 이어지는 되게 중요한 심리적이고 생리적인 메커니즘으로 생각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더 단순하게 들어간다면, 더 마이크로하게 들어간다면 오늘 하루 뭘 했을까도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처음 시작하는 친구는 아무리 단기적이라도 이게 되게 커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오늘 내가 책을 하나 읽는 게 아니라 책 5페이지를 읽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하나의 목표 세팅으로 하면 그게 굉장히 좋은 포지티브 피드백 룩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이거는 많은 걸 할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국 대학 입시에서도 단순히 많은 활동을 참여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중요한 게 리더십과 사회적 기여를 통해서 활동의 질이라고 하죠. 뎁스를 높이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많은 학생들이 활동의 양을 늘리는 거에 지금 집중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좋은 명문대나 아이비리그 같은 경우에는요, 그 많은 활동을 보기는 보지만 그 중에 어떠한 활동을 얼마나 깊이 관여했는지를 더욱더 중요하게 평가를 합니다. 특히 이제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서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혹은 변화를 가져왔는지도 찾으려고 하고요. 요즘은 그 여학생들 대상으로 한 스템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창설하고 저소득층 여학생들한테 스템 교육을 하는 뭐 코딩이든 수학이든 이런 것들이 조금은 많이 흔해져 가지고요. 지금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뻔한 그런 프로그램이 됐긴 했는데, 중요한 것은 이런 활동 자체가 아니라요, 내가 직접 기획을 하고 실행을 해서 이 공동체에 어떠한 기여를 했는지, 큰 기여를 했는지, 그리고 독창적인 리더십을 어떻게 내가 맡았는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프린스턴 대학교의 그 Your Voice 에세이에서 이러한 그 리더십의 경험을 구체적으로 서술하라고 써 있거든요. 혹은 써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물어보는 이유가 대학에 입학한 후에도 더 넓은 어떠한 사회적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음을 강조를 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뻔한 에세이가 아닌 또 자기만의 독특한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뎁스나 깊이에서만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나는 근데 그런 게 없는 것 같은데 라고 하면 스스로가 잘 진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뭔가는 바뀌어야 되겠죠. 당연히 빠뜨릴 수 없죠. 에세이인데, 대학 입시에서는 에세이는 학생이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유일하고 제일 중요한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입학 사정관들 실제 GPA랑 시험 성적뿐만이 아니라 학생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그 가치를 행동으로 옮길지를 실제로 여기서 많이 알려고 하거든요. 추천서에서 아무리 어떤 얘기를 해도요, 내가 어떤 행동을 옮기고 싶다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 자신의 고유한 이야기를 전달하는 유일한 공간이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이 고유한 이야기를 디테일로서 전달하냐가 되게 중요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입시 에세이에서 중요한 게 스토리텔링이라고 다들 아시겠죠? 다들 알고 있고, 근데 조금만 더 들어가서 얘기를 하면 인간은 그 내러티브라는 사고라고 하죠. 내러티브 띵킹을 통해서 정보를 처리하거든요. 근데 이제 나의 이야기를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야기는 단순한 사실을 나열하는 것보다는요, 오히려 더 강력한 설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폴 제크의 연구를 보시면 좋은 이야기는 옥시토신을 분비시키면서 실제로 청중과 나의 어떠한 공감대를 형성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면 이제 주인공이겠죠. 즉, 그 입학 사정관들은 학생의 에세이를 읽으면서 그 학생의 경험에 감정적으로 연결이 될 때, 그때가 이제 제가 말하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에세이를 그냥
아무한테나 맡기지는 않고요. 그리고 맡겨서는 안 됩니다. 그 스토리텔링은 뇌의 mirror neurons를 자극해서 독자와 그리고 화자의 감정적으로 연결하는 그런 과정을 촉진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입학사정관들은 학생의 이야기를 몰입하고 공감을 할 때 그 학생이 학교 공동체에서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더욱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제 에세이는 단순한 어떤 정보 전달이 아니라요. 당연히 에세이를 잘 쓴다라는 사람한테 도움을 받는 것보다는 오히려 훨씬 더 깊게 이 친구를 공감하고 진심으로 도와줄 수 있는 사람한테 도움을 받는 게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원서에서 정말 해야 될 것들은 뭐냐면 이모셔널 커넥션이라고 해서 이거를 무조건 형성하는 중요한 공간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겹겠지만 이제 미국 대학 입시는 성적과 시험 점수만으로는 당연히 결정되지 않고요. 누구에게는 이게 되게 희소식일 수도 있고 누구에게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자신을 어떻게 표현을 하고 어떤 목적을 혹은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가 핵심적인 평가 요소가 될 거고요. 우리는 이 넘쳐나는 정보 세상에서 조금 더 객관적으로 자기 자신을 그리면서 내 가치관과 맞는 정보를 선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절대 타인의 조언에 휘둘리지 않아야 된다라는 말이고요. 스트레스도 관리를 하고 명확한 목표를 설정을 해서 리더십과 사회적 기여를 보여줘야 된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그냥 미국 대학교를 위해서가 아니라 스스로를 위해서 하는 거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성공 학생들을 보면 이 모든 과정을 자신만의 이야기로 만들어 갔고요. 미국 대학 입시의 진정한 성공의 비결이라고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정말 좀 이것저것 이야기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요즘 정보가 너무 넘쳐가지고 대부분은 세일즈를 당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또 쓸데없는 걸로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을 덜어내시고요. 스스로가 꼭 해야 되는 것들,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지 않고 내가 보여주고 싶은 거, 목적이 있는 걸로 세팅을 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것 같고요. 꼭 여러분의 스스로의 길을 찾고 꼭 그 길이 행복을 가져다 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에 재밌는 소재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